반갑습니다. 다잡을 꼬리입니다. 부산의 유명한 해수욕장으로 온 김에 이번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볼락 낚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캐스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낚시든지 간에 캐스팅은 상당히 중요한 기본 동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 게임에 속하는 이 볼락이라든지 전갱이 낚시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지그헤드 무게가 1g에서 이제 3g대가 많고, 상황에 따라서 예민하거나 쉘로우건 공략을 할 때는 뭐 0.5g, 0.75g 등으로 이제 1g 이하 무게를 던져야 되는데, 보통 루어 낚시를 하지 않는 분들은 무게가 있는 채비로 하다 보니까 온몸을 이용해서 캐스팅을 하는 방식은 이제 고중량에 조금 더 가까운 표현이 되겠고, 낚싯대의 탄성을 이용해서 던지는 캐스팅은 라이트 게임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트 게임에 사용하는 로드가 보통 울라대에서 라이트 정도 강도를 가진 낚싯대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볼락 낚시를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캐스팅이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정확한 자세,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나의 미끼를 던져 넣을 수 있는 기술, 그 두 가지가 이제 선행이 되면 좋은 조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던지고 감는 리트리브 방식에서 입질이 제일 이제 쉽게 들어오지만 볼락 낚시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단순히 던지고 감는 방식에만 입질이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액션의 이제 다양성을 주는 게 많은 입질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볼락 낚시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2, 3년 전과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수 낚시에 속하는 낚시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수가 좀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날씨, 기상 조건 등 다양한 이제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선 낚시를 하는 앵글러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도보권에서 이제 볼락을 마리수로 잡는 게 좀 쉽지가 않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접근성이 편한 곳에도 물론 볼락들이 잡히긴 하지만, 대물을 원하고 더 많은 마리수 원하시는 분들은 깊숙한 곳을 많이 찾아 들어가고 계시는데, 액션과 관련해서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아주 시원한 입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근래 들어서는 꼬리 끝을 살짝 문다든지 좀 간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챔질을 할 때는 고기가 바늘에 걸리지 않는 그런 현상을 숏바이트라고 합니다. 숏바이트가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예민해지고 있는 볼락들을 대상으로 패턴을 빨리 찾는 분들이 그날 조가가 이렇게 좋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던지고 감는 리트리브 형식은 가장 기본적인 액션에 속하고, 이제 조금 응용하는 방식으로 폴링을 줘서 바닥부터 중층, 상층 다양한 구간 탐색을 하면서 뭐 호핑이라든지 숏저킹 등등 액션들을 좀 다양하게 섞어가면서 그날 이제 잘 먹는 액션을 찾아가지고 고기들을 튀우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낚는 분들이 많습니다. 볼락들이 근래에는 어떤 성향을 보여줬냐면, 자주 다니는 통영이나 여수권은 갯바위도 그렇고 방파제도 그렇고 직벽 구간에서 입질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은폐할 수 있는 스트럭처,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바다 어딘가에 수중려가 있는, 간출려가 있는 뭐 그런 스트럭처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입질이 많이 왔고, 얘들이 숨을 수 있는 은신처에서 조금 벗어난 범위, 그리고 집어등을 피우더라도 집어등에 집어가 잘 되지 않고 어두컴컴한 데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곳들에 숨어 있는 볼락들을 공략을 하기 위해선 어디에 있는 그 볼락의 위치에 가깝게 캐스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조가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걔들과 최대한 가까운 곳을 던질 수 있는 캐스팅 능력이라고 말하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캐스팅의 정확성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볼락 낚시를 배우시는 분들이 공부를 해야 할 부분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바늘 무게의 선택도 정확하게 해야겠지만, 그날 잘 타는 색깔도 빨리빨리 찾아야겠고, 장비의 밸런스도 중요하고 포인트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집어등 불빛의 방향도 중요하고
집어등 불빛의 광량도 중요해요. 정말 신경 쓸 게 많고 그날 물때도 중요하고 매일매일 달라지는 달의 밝기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락낚시가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전문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볼락들을 이제 잘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부가 돼야겠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첫걸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시작이 되는 캐스팅. 이 캐스팅이라는 거는 볼락 낚시를 할 때 정말 하루에 수백 번씩 하거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네요. 한참 뒤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앞에 여러 가지 이제 전제들이 전부 다 밸런스가 맞을 때 볼락 낚시는 빛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 방식으로 이 캐스팅의 모든 것을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첫 번째가 오버헤드 캐스팅입니다. 우선은 초보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래도 캐스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로드를 잡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드 잡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원핸드 그립, 투핸드 그립 해가지고 이제 로드와 릴의 밸런스에 따라 조금씩 잡는 방식이 다른데, 가장 대표적으로 잡는 방식이 아래 손가락 3개를 이렇게 모으고 엄지손가락 하나를 떼가지고 이 릴 손잡이 구간이 나뉘잖아요. 이쪽에 이제 이렇게 넣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넣어서 움켜쥐는 거예요. 이렇게 움켜쥐고 이제 하거나, 아니면 투핸드 그립이라고 손가락을 이제 이렇게 두 개씩 잡아서 이 벌어진 사이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핸드 그립으로 이렇게 낚시를 많이 하다가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을 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 연필 잡는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이 통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투핸드 그립으로 바꿔가지고 낚시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립 설명이 된 다음에 이제 캐스팅으로 연결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핸드 그립으로 낚싯대를 진 다음에, 캐스팅 방법 전에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필드를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필드에서 낚시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필드를 자주 나가시지 못하는 분들은 뭐 옥상이나 공원이나 운동장, 아니면 지금 이렇게 제가 있는 해수욕장 뭐 등등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셔서 캐스팅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처음 연습하실 때는 너무 가벼운 지그헤드보다는 무게가 있는 지그헤드로 시작을 하셔서 적응이 됐다 싶으면 무게를 한 단계 내려보는 식으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g에서 3g 정도로 먼저 캐스팅 연습을 하시고, 익숙해졌다 싶으시면 1.5g, 1g, 0.5g대로 이렇게 내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그헤드 무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하실 건, 지그헤드 무게에다가 시조법이라 해서 생미끼와 루어가 합쳐진 변형된 채비로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그헤드까지는 루어 채비인데 지그헤드에 살아있는 갯지렁이를 달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낚시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갯지렁이를 지그헤드에 달게 되면 갯지렁이 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기 때문에 캐스팅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이점이 있어요. 갯지렁이가 가지는 그 무게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쓰는 지그헤드 무게보다 플러스를 훨씬 많이 주면 된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캐스팅 연습을 하실 때 뭐 지렁이를 끼우고 하실 건 아니니까 그냥 이제 민바늘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가정하면 2g에서 3g으로 이제 연습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캐스팅은 낚싯대와 함께 내 몸이 정면을 본 상태에서 짧게 치는 오버헤드 캐스팅이 있고요, 이제 머리 뒤까지 넘긴 다음에 던지는 방식이 있어요. 짧게 끊어치는 오버헤드 캐스팅이라는 것은 머리 위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살짝 치는 거예요. 살짝. 이게 영상에 자세히 담기나 모르겠는데, 굳이 멀리 안 던지고 가까이 있는 볼락들을 수월하게 잡는 방식이에요. 이 캐스팅이라는 것도 에너지 소모율이 작지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체력 소모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캐스팅 자세가 불안하신 분들, 정확하지 않으신 분들은 실제로 뭐 손목이 아프다든지 팔이 아프다든지 어깨가 아프다든지 통증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올바르지 않은 캐스팅 자세 때문인데, 뭐 그 얘기는 파고 들어가면 너무 깊어지니까 제가 그냥 짧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매번 던질 때마다 힘들게 던질 필요가 없잖아요.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는 게 또 루어 낚시의 꽃이기 때문에 피로도가 없게끔 던지려면
이렇게 살짝요, 살짝 머리 넘어가기 전에 그냥 부드럽게 살짝 이렇게 던져주는 방식이 아주 좋은 캐스팅 방법 중에 하나고요. 나는 좀 멀리 공략하고 싶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캐스팅을 하고 싶다 하실 때 머리 뒤까지 넘겼다가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던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는 몸도 살짝 같이 움직여줘요. 낚싯대와 함께. 뭐 몸이 이렇게 굳어 있는 상태에서 낚싯대만 던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지만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제가 배드민턴으로 예를 들면 라켓을 잡는 그립 방식과 이제 스매싱을 할 때 자세가 이렇게 있잖아요. 스매싱을 할 때 이제 레슨을 가르쳐 주는 분들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달걀을 쥐듯이 그립을 잡고 활을 쏘는 듯한 자세, 활을 쏘는 듯한 자세인데, 자, 활을 쏘는 듯한 자세, 팔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허리하고 이렇게 몸 상체가 같이 움직여주는 게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리도 이렇게 굽어주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스매싱 이렇게 하는데, 낚시도 비슷한 원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몸을 움직이지 않고 낚싯대만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도 뭐 캐스팅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몸과 낚싯대가 하나가 돼서 던질 때 약간 리듬 타듯이 이렇게 던져주면 좋은 캐스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놓는 타이밍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놓는 타이밍. 보자. 넘어왔다가 이제 이걸 늦게 뗀다든지 너무 빨리 떼버리면 일자로 슉 날아가거나 아니면 약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주면 제일 좋은데, 채비가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가다가 탁 걸려가지고 뭐 바로 앞에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설명드리는 게 쉬우면 쉽지만 또 어려운 게 뭐냐, 사람마다 낚싯대 이걸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가, 저 같은 경우에 좀 빨리 움직여요. 빨리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도 조금 보통의 경우에서 놓는 타이밍을 설명을 드려보자면, 보자. 자, 여기 뒤에 왔다가 앞으로 갈 때, 완전 낚싯대가 정면에, 지금 낚싯대가 이 상태가 됐을 때 놓는 게 아니라 머리 뒤에 왔다가 머리 앞으로 살짝 오면서 지금 정면으로 볼 때 45도 각도가 됐을 때, 이때 놓아주면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낚싯대가 약간 하늘을 보고 있대 45도 각도, 45도 각도 이 정도 왔을 때 놓아주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던진 다음에 이까지 내리거든요. 더 내리는 사람도 있고, 한 요 정도,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드 캐스팅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이드 캐스팅은 초보자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는 일단 캐스팅 방식이고, 사이드 캐스팅을 하시면 오버헤드 캐스팅보다는 이제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오버헤드 캐스팅은 직각으로 들어서 직각으로 내리기 때문에 정확히 정면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제가 정면으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버헤드 캐스팅은 제가 정면을 보고 정면으로 낚싯대를 때리기 때문에 정면으로 미끼가 날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본인이 원하는 타겟존 안으로 채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부정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사이드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던지는 자세만 보셔도 알겠지만 어떤 식으로 던지냐, 옆으로 해가지고 정면으로 때립니다. 옆으로 해갖고 정면으로 때리거든요. 정면에서 보여드려 볼게요. 정면에서. 자, 정면에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옆으로 갔다가 앞으로 가면서 놓습니다. 이것도 방금 설명드린 오버헤드 캐스팅과 비슷하게 45도 각도 정도일 때 놓아줍니다. 낚싯대가 위로 가는 거랑 옆으로 가서 이렇게 던지는 것만 다를 뿐이지 원리는 비슷해요. 옆으로 갔다가, 자, 여기서 저희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일자로 갔다가 다시 그냥 돌아오는 과정에서 놓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탄성이 들어가겠죠. 속도가 들어가니까. 옆으로 갔다가 앞으로 갈 때 슉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보기에는
좀 쉬워 보이고 쉬워요. 근데 이제 정확한 캐스팅을 원할 때 조금 이제 힘들어져요. 정확한 캐스팅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자국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살짝 한번 던져 볼게요.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거 연습하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갖고 사이드 캐스팅을 어떤 캐스팅을 하든지 간에 일단 두 손으로 잡고 캐스팅하면 좋거든요. 옆으로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놓아요. 이제 사이드 캐스팅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원하는 타겟 존으로 집어넣는 연습을 조금 하시면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영상은 따로 찍어 놓은 영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이제 던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오버헤드 캐스팅. 자, 보통 한 손으로도 캐스팅 하지만 이제 두 손으로 잡고 하시면 좀 좋아요. 이렇게. 오케이, 다시 한번. 자, 이제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갑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캐스팅은, 위에 이제 장애물이 있을 때 오버헤드 캐스팅을 구사하는 게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던질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면은, 가볍게 이렇게 사이드 캐스팅 이제 던지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냥 본인이 이제 서 있는 자세에서 낚싯대를 옆으로 조금만 빠른 속도로 빼가지고 캐스팅하면 되거든요. 그래 지나가고 가죠.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낚싯대에서 소리가 나야만 정상적인 캐스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낚싯대에서 소리가 나는 건 어느 정도 캐스팅의 실력이 갖춰진 다음에 이제 욕심을 내셔도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꼭 자세가 낚싯대와 정면을 볼 필요는 없어요. 사선을 보면서 캐스팅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 자세에서 옆으로 이제 원을 그리듯이 낚싯대를 움직여도 되고, 그냥 그대로 일자로 와서 앞으로 이제 나갈 때 당겨주면 됩니다. 동영상 이제 보시는 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캐스팅은 이제 초보자분들 대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의 캐스팅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명시를 해 주시고요. 촬영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카메라에 이제 맞춰 가지고 캐스팅을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사이드 캐스팅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 따라가지나? 좀 가까이 던질까? 아, 퐁당 찍었나? 자, 가장 애용하는 자세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캐스팅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낚싯대에 큰 움직임 주지 마시고 일자로 주되 옆으로 이제 준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옆으로 주고 이렇게 앞으로 내리는 자세인데, 이 사이드 캐스팅을 할 때 이제 초보자분들이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정확성. 자, 여기서 그럼 이제 다른 각도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로우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선상으로 옆으로만 가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빼고 앞으로 던지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촬영하는 캐스팅 방법은 비하인드 스토리로 들어갈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공식적인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밑으로 그냥 이제 던질 건데, 장애물이 가장 많을 때, 그럴 때, 그리고 가까운 거리를 공략할 때 가볍게 던지는 캐스팅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낚싯대를 밑으로 해서 위로 뻗으면서 전방을 공략을 할 때 많이 쓰는 캐스팅입니다. 방송하다 보면 이제 자세가 많이 기울어져 가지고 이런 캐스팅을 많이 하거든요. 밑으로. 이것도 사이드 캐스팅에서 조금 변화된 캐스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캐스팅 영상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밑으로 슉.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캐스팅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캐스팅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쉽게 생각하고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해보면 중요한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소한 것들도 조금 연습을 할 수 있으시면 연습을 하셔가지고 테크닉적으로 발전되는 루어 낚시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덧붙이자면 볼락 낚시가 낮볼락도 물론 되지만 알려져 있죠. 밤에 하는 낚시라고. 집어등을 켜놓으면 어느 정도 불빛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 떨어지는지 대충 보이는데 주간보다는 훨씬 시야적인 부분을 읽고 낚시를 하는 거잖아요. 감으로 하는 낚시라고 봐도 이제 무방한데 보이지 않아도 아 대충 저기 떨어졌을 것 같다, 이런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캐스팅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막 이것저것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지금 놓친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를 해서 온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금 두서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아, 바닷가 보고 있으니 좋네. 시원하게 좋네. 가슴이 뻥 뚫립니다. 제가 주로 다니는 바닷가가 갯바위, 방파제 이런 곳이다 보니까 해수욕장은 잘 안 가거든요. 해수욕장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멋진 경치 속에서 시청자분들께 또 이런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또 새롭네요. 제가 근래에 강의 영상을 잘 안 찍다가 이번에 또 댓글로 부탁을 받아가지고 찍게 됐는데, 부탁해 주신 분께 또 감사드리고요. 뭔가를 빠뜨린 것 같으니 이상한 기분. 내가 무엇을 빠뜨렸을까? 바닷가에 캐스팅하는 것을 빠뜨렸을까? 바닷가에 캐스팅을 하는 거를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로 넣는 것이 오버헤드 캐스팅, 사이드 캐스팅 그랬는데 퍽캡임 대박이네. 뭐 어쨌든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